여러분 가정에 기운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기운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풍수학적으로 기운을 생하게 하는 것과 기운을 사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풍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참 쉬우실 듯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봐서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 기운을 살아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가족 사진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오는 최고의 소품입니다. 늘 깨끗이 언제나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둔다면 여러분들 가정의 사랑과 화목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가족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두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 있으시면 보시고 오세요. 두 번째로 화목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림이나 글씨에 관한 액자입니다. 이 그림에 관해서는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TV에서 보신 명문가의 안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멋지게 쓰여진 글씨와 잘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이 글씨는 누구의 글씨다,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골 메뉴죠. 이 그림과 이 글씨는 그 집안의 학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씨보다 그림을 많이 걸어두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느낌의 그림이나 해괴한 그림이 그려진 그림, 이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항상 깨끗이 자주 닦아줘야 된다는 점, 그것도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과 나무의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집안에 두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집들은 과거의 집들과 달리요, 집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과거의 명문가 집의 집 마당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반드시 우물이 집 마당 가운데 있고, 그죠? 그 옆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죠. 전통적으로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가정에 재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지혜와 현명함이 끝없이 샘솟음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입니다. 다음으로 나무는 성장하는 기운, 뻗어나가는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성취와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현대에는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생활이 많으니까 이 실외의 모습을 실내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또 여러분들 아파트 실내에 나무 심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미지가 풍기는 원목의 탁자나 또 액자들, 또 원목의 가구들, 이런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또한 그 위에는 반드시 물을 담은 화병이나 물이 흐르는 작은 소품들이 있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이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생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죽은 식물에게서 좋은 기운이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반드시 치워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장나거나 못 쓰는 가재 도구들입니다. 이 역시 수명이 다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가정은 늘 발전하고 번영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수명이 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것이 쇠붙이라면 반드시 버리셔야만 합니다. 녹슨 칼, 녹슨 가재 도구,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화오행의 결정판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오행이라는 것은 번영하고 뻗어나가는 그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잖아요. 이렇게 활기찬 기운을 말하는 거울이
그것도 대형 거울이 집안에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집안은 늘 번영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깨져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 깨진 거울은 이 활기찬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치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쓰시는 식기들, 유리로 만든 제품들 중에서 깨진 것이 있다면 이것 역시 반드시 치워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돌아가신 분의 유품입니다. 예전부터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맑은 날, 맑은 곳에서 깨끗이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이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집안에 두시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아주 불길합니다. 다섯 번째가 차가운 느낌, 냉정한 느낌, 해괴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나 액자들입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성향을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외로 보고 듣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음악 들으실 때도 늘 활기찬 음악 들으라고 말하잖아, 그죠? 느리거나 우울한 음악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자꾸 침체되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참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들은요, 자신의 삶도 자신의 운명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음악도 이러할진데 매일 보는 그림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간혹 이 외에 인형을 가지고 풍수와 자꾸 연관지으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인형은 우리 풍수의 영역이 아니고 무속의 영역입니다. 절대 학문의 분야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속인들이 주로 쓰는 게 이 인형이죠. 그렇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많이 쓰니까 이 인형에 무슨 영적인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절대 풍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왜 찜찜하신 분들 있잖아,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이 인형을 두시는 것, 그것은 좀 삼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풍수와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꼭 좋을 것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풍수라는 학문 자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곳에서 출발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오행학적 관점과 약간 괴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풍수학도 학문이고 오행학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풍수에 관한 것, 집에 관한 것은 풍수를 말하니까 풍수의 의견에 따라가시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이러한 풍수 방법들 다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